계속된 코로나로 다들 힘드실 상황이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손님을 대면하는 일이다 보니 초반에는 손님이 뚝 끊겨 매달 월세 걱정에 은행 빚을 걱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떻게든 버텨서 지금은 다시 일어서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한동안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부정할 수 없네요. 평소 가게에서는 노래를 틀어놓지만 손님이 없을 때면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곤 합니다. 특히나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궁금해서 사연 채널을 자주 듣곤 하죠. 매번 듣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싶다가도 남을 속이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을 보면 꼭 벌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줄 알았는데 어릴 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네요. 보통 사람들은 미용하는 사람들이 깐깐하고 똑부러질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사람 좋아서 일을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더 사람 앞에서 물은 것도 같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하자니 또 그때의 상처가 떠오를 것 같아 두렵지만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동생과 살았기 때문에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기르시다 보면 여유가 있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가정 환경 탓에 제가 좀 더 일찍 사회로 뛰어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공부로 성공할 일은 글렀고 뭐든 잘하는 걸로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다 생각했죠. 평소에도 학교에서 친구들 머리 만져주는 것을 좋아하던 저는 미용사가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원을 다니며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비와 재료비가 꽤 만만치 않았어요. 가위 하나를 사는 데만 큰 돈이 들었거든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무난하게 공부를 했으면 하고 바라셨기 때문에 미용학원을 다니겠다는 말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돈 얘기까지 하면 반대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돈을 벌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당시 아이들이 할 만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전부였죠. 겨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적은 돈이었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는 고등학생이라는 제 신분 탓에 일을 주기 꺼려하시던 사장님들도 제가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믿어주셨고 덕분에 저는 학원을 마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학원도 열심히 다녀서 미용 자격증도 땄고 하루빨리 20살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그때부터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작한 제 미용 인생은 그 뒤로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큰 도시로 나가 미용실에 취직을 했죠.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미용업계가 도제식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는 것에 비해서 월급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 되는 월급을 받으며 하루 종일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하죠. 온갖 힘든 일은 저희가 다 하는데 한 달에 겨우 몇십만 원 받고 생활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도 온갖 약품을 다 만지느라 엉망이 된 손을 보다 보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회의도 많아집니다. 그래도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며 오로지 꿈을 위해 열심히 버텨냈어요. 사실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을 시작했으니 남들보다 몇 년 일찍 시작했기에 더 기회가 많이 찾아왔죠. 그렇게 저는 몇 년 뒤에야 정식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이름만 달면 고생은 끝일 줄 알았더니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인센티브 경쟁에 매일 피가 말랐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 실력이야 다들 비슷했어요. 그런 친구들과 손님 경쟁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데려오려면 뭔가 차별점이 필요했습니다. 친절을 무기로 삼는 친구도 있었고 독특한 스타일이나 화법으로 사람을 끄는 친구들도 있었죠.
저는 평범한 축이라 뭘 내세워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제 장점을 알게 되었죠. 선생님은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선생님이랑 대화 나누다 보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선생님한테는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네요. 당연히 머리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저와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며 다른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주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는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려 무척 노력했어요. 물론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통 머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뭔가 변화나 힐링을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기에 그분들의 마음에 귀 기울인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더라고요. 기왕 머리하러 와서 마음까지 새로워지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생각했죠. 그 뒤로 저도 여러 미용실을 옮겨 다니며 참 다양한 고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분들에게 항상 진심이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역시도 고객님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객분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저 역시도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마음을 썼던 것이 고객님들께도 전해졌는지 저는 어느새 꽤 실력 있는 미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용 10년 차에는 유명한 업체들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아주 좋은 기회에 저는 제 헤어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용사라면 누구나 자기 가게를 내는 것이 꿈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언젠가는 제 이름을 내건 헤어샵을 꾸리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적금을 참 많이도 들었어요. 저는 투자 요령 같은 건 모르는 사람이라 월급을 받는 대로 무조건 저축을 했습니다. 제가 월급을 1,000만 원 넘게 받을 때도 돈 한 푼 쓸 줄 모르고 저금만 하니 다들 저더러 돈 쓸 줄 모른다며 신기해했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는 제 가게를 차렸고 드디어 제 꿈을 이뤘죠. 물론 가게를 차리는 게 답은 아니었습니다. 직원으로 있는 것과 사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마음 편히 월급 받을 때는 몰랐던 어려움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골목마다 미용실이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도 수두룩한데 그 사이에서 자리를 잡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개업 초반에는 반응이 있더니 그마저도 오픈빨이었는지 어느새 한산해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쿠폰도 뿌리고 이벤트도 해보고 손님들 끌어모으려 온갖 수를 다 써봤는데도 기존 저의 단골분들 말고는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그 단골 손님들 덕분에 겨우 유지하는 정도였어요. 가게 월세에 재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러다가는 곧 망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한때는 1,000만 원 넘게 벌던 제가 당장 월세 걱정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싶어서 뒤늦은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진퇴양난이라고 그때 저는 돌아갈 곳이 더는 없었어요. 이미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가게를 차렸고 이제 와서 돌아가겠다고 저를 받아줄 미용실이 있을 리도 없었죠. 결국 저는 다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그 고생을 했는데 다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손님이 없어서 시간이 많았던 저는 지인들을 불러서 공짜 머리를 해주며 블로그나 카페에 메일 올렸어요. 저의 시술 과정을 모두 보여주고 팁을 공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진정성이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몇 달이나 했습니다. 재료비만 나가고 아직도 월세 걱정에 급급했지만 언젠간 반응이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쓸데없는 짓 말라며 저를 한심하게도 생각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 신념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제 노력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고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동네에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찾지 못했다며 멀리서 저희 가게까지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저는 그렇게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만족시켜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와주신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죠. 다행히 제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한번 찾아주신 분들은 그 뒤로도 계속 저희 샵을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진해서 주변 분들께 입소문도 내주셨죠. 그 뒤로 저는 월세 걱정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고 직원도 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도 걱정이지만 잘 되어도 또 걱정들이 많거든요. 직원들 교육도 놓칠 수가 없었고 가게 운영에 신경 쓸 일은 더 많아졌죠. 저 혼자 모든 일을 하다 보니 답답하고 눈물 날 만큼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매출에 세금에 대해 무지한 탓에 큰일을 겪은 적도 있었죠.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노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는 가게도 여러 개에 제 명의의 집과 건물도 있습니다. 특출난 것 없던 제가 뭔가를 하려면 항상 노력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령 부릴 줄도 모르고 게으름 필 틈도 없었죠. 저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인지 제 평생을 일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40이 된 나이에도 결혼은 못했죠. 남들 다 하는 연애도 제대로 못했으니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남들에게 하면 다들 놀라요. 잘 꾸미고 다니는 미용업계 사람이다 보니 남자 만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라 생각하는지 제가 싱글이라고 하면 다들 이혼을 했거나 결혼이 싫어서 연애만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저는 연애도 제대로 못해본 미혼 여자였습니다. 저도 30 중반까지는 결혼 생각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40이 되고 나니 그마저도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딱히 좋은 사람도 만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지금처럼 매일 열심히 하고 가족들 행복만 바라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들보다 성공한 제가 그 나이 먹도록 혼자인 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지 40이 된 딸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 정말로 혼자 늙어 죽을 거니? 네가 뭐가 모자라서 혼자 살아. 지금이라도 선이라도 봐. 너 아직 안 늦었어. 맨날 네 조카만 끼고 살 거야? 네 조카도 그렇게 예쁜데 네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더 이쁘겠어. 여자 혼자 늙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누구라도 옆에 데리고 있어야지. 엄마, 결혼을 할 거면 진작 했겠지. 내가 벌써 40인데 무슨 결혼이야. 그리고 나라고 뭐 생각이 없어서 안 했겠어? 나한테 인연이 없나 보지. 그거야 네가 가게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맨날 가게에만 박혀있는 애가 어디 남자 만날 기회나 있었니? 연애를 하려고 해도 밖으로 나가야 뭘 할 텐데 그놈의 가게에만 붙어서 맨날 파마약이나 만지고 아유 고운 손 다 망가지고 이게 뭐냐. 저도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찍 이혼하시고 여자 혼자 힘으로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사셨는지 저도 알아요. 집에 남자도 없이 어머니 혼자라고 살면서 멸시와 모멸도 많이 당하셨거든요. 아마 어머니는 저 역시도 그렇게 살까봐 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제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하시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있어야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라고 혼자 있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막상 선을 보거나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할 만큼 애가 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키워놓은 제 가게만 있으면 더 욕심낼 게 없겠다 싶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일만 보고 살면서 내가 혹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더라면 이만큼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거든요. 제가 못해봐서 결혼의 행복을 몰라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저는
미혼이라는 게 그리 큰 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 대신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그런 저에게도 어느 날 인연이 찾아왔네요. 그 사람은 얼마 전부터 저희 가게에 자주 오게 되신 남자 고객님이셨습니다. 저보다 2~3살 어렸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작은 사업을 한다는데 정확한 개인사는 모르지만 그냥 매너 좋고 성격 좋은 단골 고객님이셨죠. 올 때마다 제게 예약을 하시는 덕분에 저는 그분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고객님들 얘기를 귀담아 듣던 저는 그 손님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객님은 항상 왠지 모를 거리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웃으면서 허물없이 대화를 하면서도 어느 수준에서는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거나 말을 돌려버리며 자기에 대해 깊게 알려주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저도 고객님이 불편하실까 점점 말을 아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퇴근 시간쯤 찾아오던 그 손님이 어느 날 배가 고프다며 같이 밥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밥도 못 먹고 머리하러 왔네요. 어머, 그렇게 바빴어요? 어떻게 이 시간까지 밥을 안 먹었어요? 머리하지 말고 밥부터 먹지. 간식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요. 원장님도 식사 안 하셨으면 끝나고 그냥 밥이나 같이 해요. 오늘은 진짜 혼자 먹기가 싫네요. 사실 고객분과 사석에서 만나는 게 아주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그것도 남자 고객님과 따로 만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단골 손님 제안을 거절하기도 좀 어려웠죠. 어떻게 해야 고민하다가 결제할 때까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하려고 보니 회원 정보에 그 고객님 생일이 적혀 있더라고요. 보통 쿠폰이나 할인 때문에 기입해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늦은 시간이라 직원들을 다 보냈더니 미리 확인을 못했네요. 오늘은 왠지 혼자 먹기 싫다는 게 생일이라 그랬던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고객님과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9시가 넘어서 술을 같이 파는 밥집으로 갔죠. 저희 말고 다른 테이블은 다들 커플의 술 손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도 술을 한 잔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밥 같이 먹자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혼자 살아서 그런지 유난히 혼자 밥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 나이쯤 되면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친구도 없고 저도 이해해요. 가벼운 위로와 안부로 얘기를 시작한 저희는 술잔을 기울이며 점점 깊은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야 남들 얘기 들어주는 게 특기이다 보니 얘기 들어주는 건 얼마든지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일인데 외로웠다고 하니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얘기를 나누던 저는 진혁씨의 개인사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진혁씨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20살까지 친척이 얹혀 지내다가 이후로는 독립을 해서 그 뒤로 쭉 혼자였다 하더라고요. 여태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던 것이 이런 개인사 때문이었다 싶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담담하게 하는 걸 들으니 저도 모르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님으로 찾아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많이 외롭구나 애잔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서 부모님 잃고 혼자 지내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다가오기 힘든가 봐요. 제가 먼저 다가서려고 많이 노력해봐도 결국 제 곁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제 탓이겠죠. 그게 왜 진혁씨 탓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나도 진혁씨랑 비슷해요. 일만 보고 살아서 그런지 사람들한텐 항상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도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라고 뭐 노력 안 했겠어요?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니었구나 생각해야죠. 그래도 모르잖아요. 인연이 늦게라도 나타날지. 우리도 오늘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줄 몰랐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밤새 많은 얘기를 나눴죠.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아쉬운 대화를 마무리하고 우리 두 사람은 그 뒤로 개인적인 연락을 나눴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 사이로 말이에요. 항상 가족의 정이 그리웠다는 진혁이가 저는 참 안쓰러웠습니다. 하필 제 동생이랑 동갑이라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두 사람이 뭔가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왠지 모를 외로움을 공감하고 서로 대화도 잘 통했죠. 그렇게 친동생처럼 챙기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좋은 동생이 생겨서 즐거웠어요. 같이 취미생활도 즐기고 등산도 함께 다녔죠. 친구 같은 진혁이와 저는 꽤 잘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지만 저는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진혁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지 몇 달이나 되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진혁이가 제게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누나, 나 누나 좋아해. 그래, 나도 너 좋아해. 누가 뭐래? 아니, 나 누나 여자로서 좋다고.